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. 2021년이 밝았습니다. 2020년 작년에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좋았죠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요. 그리고 부동산도 여전히 강했습니다.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요. 그런데 모든 게 다 오른 건 아니죠. 주식시장에서도 소외된 종목도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.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것도 있고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죠. 2020년에 특히 많이 오른 주식과 부동산의 특징이 있어요.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. 일단 117주차 계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한국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. 한국 주식 이번 주에 100만원 추가를 했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총 6,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,981만원 정도 됩니다. 일단 배당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이 확정이 되었죠. 일단 제 계좌의 예상 배당금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세후에 한 122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. 작년에는 한 74만원 정도 되었는데 좀 늘어났죠. 이제 투자금이 쌓이면서. 일단 뭐 이번 주에도 여전히 주식시장은 매우 강했습니다. 삼성전자도 또 제법 올랐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코스피가 거의 뭐 2,900 가까이 왔네요. 그리고 뭐 제 계좌에서 이제 또 대림산업 우선주 대림산업이 이제 분할하는 이슈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. 분할한 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82만원 정도 되고요. 지난주보다 오히려 내렸습니다. S&P 500 지수나 이런 건 올랐는데 일단 환율이 떨어지면서 지난주보다 내려간 것 같아요. 조금.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1만원 정도 되고요. 뭐 지난주보다 약간 내렸죠. 이것도 환율 효과 때문에 조금 내린 것 같아요.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. 한국 주식, 해외 주식,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.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2021년이 되었네요. 117주차까지 왔습니다. 한국 주식 지금까지 6,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,981만 6,630원. 그 다음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,082만 5,632원.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1만 6,686원. 합계는 7,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955만 8,948원이고요. 예상 배당금이 한 122만원 정도 세후 배당금이 예상이 됩니다. 이건 이제 4월달에 받게 되겠죠. 4월달에 받는 배당금만 이런 거고 뭐 해외 주식 배당이나 이런 거는 뭐 수시로 분기 배당이나 달 배당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프를 보시면 또 지난주보다 좀 올랐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주식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. 모든 게 다 오른 건 아니었고 양극화가 좀 심했죠. 진짜 소외돼서 하나도 안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. 그리고 심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. 그렇게 심하게 많이 오른 2020년에 심하게 많이 오른 주식 부동산들이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.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2020년에 많이 오른 주식들 부동산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. 이게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둡다 이런 게 아니라 미래가 분명히 밝긴 밝은데 어느 정도로 밝을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. 미래의 범위가 아주 이렇게 넓은,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산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반면에 안 오른 주식들은 미래가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주식들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.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한 요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주식들은 거의 안 오른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예시를 들자면 뭐 A라는 회사는 일단 가치가 한 500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다 칩시다. 미래가 너무 좀 명확해서, 물론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 미래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명확해서 500 정도의 가치가 확실하다. 이런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 300 정도의 거래가 된다 치면은 B라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미래가 좀 불확실해서 범위가 한 10에서 1000 정도 된다. 이런 회사들은 한 6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A랑 B 중에 상식적으로 뭐를 사야 되나요? 당연히 A를 사야 되죠. 이 300을 투자해서 500을 벌 수 있는 것. 이거는 600을 투자해서 최대치가 1000인 것. 최대치로 터져봐야 A랑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 B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B에 속하는 기업들의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 주식 같은 게 좀 B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
20개의 회사가 있다 치면은 그 중에 보통 뭐 1개 정도가 성공할까 말까 이 정도일 것 같은데 20개 회사가 모두 신약을 개발했을 때 정도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 못하면 사실상 가치가 뭐 10인데 신약을 개발하면 한 1000 정도가 되겠죠. 그런데 이미 가격은 뭐 600 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. 신약을 개발할 확률은 엄청나게 적은데도 말이죠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은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. 2차전지 회사 같은 경우 2차전지가 뭐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는 아니고 미래는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죠. 뻔합니다. 미래에는 2차전지가 훨씬 더 지금보다 산업이 커지겠죠.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그 커지는 파일을 먹을 수 있진 않겠죠. 지금 뭐 LG화학이니 또 삼성 SDI니 뭐 이노베이션이니 뭐 이런 게 다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외국 뭐 중국, 일본 기업들도 있는데 모든 회사들이 다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차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죠.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모든 회사들이 다 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잡아먹었을 때를 가정하고 주가가 반영을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2차전지 소재주들도 마찬가지죠. 그 중에 어떤 게 살아남을지는 모르는데 모든 회사들이 다 좀 살아남아서 잘 나갈 때를 기준으로 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면은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이게 또 점유율을 못 가져가는 경우에는 지금 가격은 유지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좀 어떤 게 많이 올랐냐면 뭐 물론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도 많이 올랐지만 재개발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부동산은 잘 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주위에 보니까 재개발이 올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.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인데 부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재개발 같은 경우도 특징이 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. 사실 재개발이 뭐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 또 시기가 언제 될지도 불확실한 건데 근데 그런 불확실할수록 점점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기간이 막 20년, 30년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 기회비용 날리는 거랑 뭐 이자 비용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진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모든 가격이 재개발이 착착 잘 진행되면서 아파트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래의 범위가 아주 넓을수록 2020년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. 2020년에 새로 만들어진 그 가치평가 지표가 PDR이라고 하죠. Price Dream Ratio, 그러니까 주가 꿈 비율이죠. 그런데 이 PDR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사실 프라이스 따위는 보지도 않거든요. 가격은 안 보고 그냥 미래에 성장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섹터가 좋아질 건지 말 건지 그것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. 가격이 싼지 안 싼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DR만 남았고 R도 사실 없죠. 이제 뭐가 비교를 해야 비율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을 비교를 해야 비율인데 그러니까 R도 X를 치고 사실 D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드림 그러니까 꿈에 의해서만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저금리고 돈이 워낙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어떤 뭐 가격과의 비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섹터가 좋다더라. 또 유튜브에서 막 주식 전문가들이 뭐 내년에는 뭐가 뜰 거다. 지금 뭐 2차 전지가 무조건 좋다. 이런 식으로 미래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뭐가 좋다더라.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. 네, 당분간은 뭐 그런 추세가 계속 될 수도 있겠죠. 계속 또 주식 시장에 그런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또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 미래 가치를 충분히 많이 끌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한동안 그런 트렌드가 계속 될 수도 있죠.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죠. 그게 실제로 막 그렇게 성장을 한다 치면은 그래봐야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성장이 좀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거나 성장을 못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싸니까 언젠가는 폭락하는 날이 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뭐 이런 주식들이 뭐 더 많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위험성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너무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보다는 그 가치에 대비해서 못 오른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. 물론 뭐 제일 좋은 거는 성장성도 엄청 기대되면서 지금 이런 성장성을 반영한 가치에 대비해서 가격이 싼 그런 주식들을 사면 제일
좋겠죠. 그런데 그런 게 찾기는 힘들죠, 사실.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 2020년에 많이 오른 주식들은 좀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, 미래가 불확실할수록,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은 매우 높을 게 확실한데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높을 게 확실한데 그 종목이 잘 나갈지 못 나갈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그런 트렌드가 뭐 계속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가격을 충분히 고려해서, 근데 여기 가격에 그 가치에는 당연히 그 미래 성장성도 포함을 해서 모든 걸 고려해서 가격이 싼 주식들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